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Korea US Mutual Defense Treaty라고 하는 것은 개요를 보면 미국과 여러 국가의 동맹 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뉘는데 미국이 소속국으로서 다른 회원국의 전쟁에 자동으로 참전하는 조약기구 형태인 이 나토가 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동맹 국가들로 나뉘는데 그 후자는 이제 주로 비나토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미국과 상하이 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상호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미국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한국이 도와야 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고요. 한국을 돕는다. 미국이 이쪽으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체결 과정을 보니까 6.25 전쟁이 발발해서 3년이 되는데 이제 북진 통일을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주장하던 맥아더가 경질되고, 자, 미국에서는 전쟁이 3년을 계속 끌고 있으니까 빨리 휴전하자 라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결국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다. 이제 당시에 이제 해외에 간섭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주장이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상호 방위 조약 한다는 것은 자동으로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 거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이것을 기피했지요. 그러나 이제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이 방위조약을 맺지 않으면 다시 언제든지 북한은 다시 쳐들어온다. 그래서 미국에 위협을 주기 위해서 6월 18일 날 방공포로 2만 5천 명을 독단적으로 이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벌였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깜짝 놀라서 이승만을 제거해야 된다. 약속 위반자다라고 계획을 했지만 결국 이승만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이제 이승만은 사람 별로 이제 활동도 하지 못했고, 이게 이제 소비에트 뉴스예요. 소련의 뉴스인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승만이 나타나서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소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불만스럽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상호 방위조약 체결하지 않으면 휴전협상 우리 안 하겠다. 단독으로 북진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다시 이제 8월 3일부터 미국과 협상이 시작됐는데 계속 이승만 대통령은 협상이 안 되면 우리는 북진 통일하겠다 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8월 8일에 이제 드디어 이 조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약으로 우리 후손들은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라고 크게 기뻐했다. 근데 그것이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1953년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변형태 외무장관과 달러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했고 그 1년 후 54년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조약이 발효됐다. 자, 조약 전문을 보니까 이제 상호 이제 평화적으로 방위를 하는 그런 조약들인데요. 1조는 뭐냐면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떤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2조는 당사국자 어느 한 곳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의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의 위협을 받고자 있다고 할 때는 상호 방위에 이제 참여한다 이런 얘기고요. 3조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에 합적으로 들어갔다 인정하는 경우 어떤 이제 타의 무력 공격을 받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행동에 돌입한다. 4조는 이제 상호 합의하에 미 합중국의 6회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 그 부근에 배치한다.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됐던 것이죠. 5조 본조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합중국에 의해서 각자 헌법상의 수석에 따라 비준된다. 그래서
서로 양국에 의해서 이제 비준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기한으로 유용하나 당사국정 한 나라가 이걸 이제 종지를 통과하면 1년 후에 이제 조약이 종지될 수 있다 하는데 뭐 여태까지 잘 지켜지고 있었죠. 자, 그 의의를 보면 2023년 현재까지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성공적으로 사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에 다시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은 이제 굉장히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휴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3% 미만으로 그 세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지출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얻어서 예산 절감 및 또 그것을 다른 이제 국가 발전에 쓰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얻고 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극동의 일개 소국의 뭐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점차 한국이 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와 정치가 발전을 보면서 이것이 모범 사례가 됐다라고 미국도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G2로 이제 부상하니까 한국을 이제 그 앞에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데 미국이 상당히 한국을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사실 중동 지역에 자유와 민주화의 바람이 불 때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수출해 보려고 했지만 사실 실패에 돌아갔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와 경제가 같이 성장한다는 게 어렵다. 그래서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 그 대한민국의 국방 전력에 끼친 영향은 첫 번째 자주 국방을 실현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는 사실 에치슨 라인이라고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시켰을 때 북한이 소련 사주를 받고 쳐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에 주한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이제 한국은 이제 어느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는, 침범했을 땐 바로 미군이 투입되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을 실현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 철수로 바로 공산화가 되는 걸 볼 때에 그 미군 철수가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것인가를 볼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이 5천만의 작은 국토를 가졌지만 세계 6위 국방력을 갖는 그런 이제 크게 기여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의 국익이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승만은 미국의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이승만이 한국에서만 자라고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죠. 이승만은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하면서 전 세계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미국이 한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국이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미국의 이 아시아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를 정확하게 짚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주장이 최초에는 미국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유익한 조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진전이 안 될 때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런 것을 드디어 타결을 시켰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쟁 없이 평화롭게 국가 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 세계에서 정말 그 강대국에 둘러싸인 그 대한민국이 정말 이건 바로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70여 년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고 동아시아의 안전을, 평화를 유지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런 국제 전략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이 마음을 돌린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들의 반공 연맹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계속 미군 철수를 그동안 했는데, 그것은 이 지역을 공산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아시아판 나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미국에 주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서 미국의 핵 잠수함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이런 70주년 맞이해서 아주 강력한 한미 동맹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제고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 백 목사의 세상을 읽겠습니다.